우리 6반은 지위와 역할까지 다 들었지? 강의 다 들었죠? 오케이, 그럼 쌤은 다 들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할게요. 오늘은 사회 집단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사회 집단. 사회 집단.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사회 집단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회 집단에 속했는지 알아? 지금? 학교라고 하는 사회 집단 좋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딱 둘러보세요.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 또래 집단이란 집단.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누구도 있어? 부모님과 이런 가족들, 친척들 전부 다 사회 집단이야. 어떤 사람은 뭐 사회 집단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사회 집단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아무나 사회 집단이라 부르지 않고 이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2명 이상이 해야 됩니다. 2명 이상. 2명 이상. 예를 들어서 저기 통영시청 앞에서 어떤 경비원 할아버지가 자기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면서 1인 시위라고 계셔. 피켓 들고.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는 할아버지. 사회 집단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한 명이요. 한 명이니까. 2명 이상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집단으로서 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 집단에 대해서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 6반에서는 버스 타고 학교 오는 사람. 버스. 몇 번 타고 와요? 580번. 584번? 581번. 그 버스는 있잖아. 그 버스는 매일 뭐 똑같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똑같은 얼굴들 계속 만날 거거든? 버스 기사 아저씨도 맨날 보던 사람이고, 그치? 근데 내가 그 581번 버스에 소속돼 있다랑 소속감 느낄까? 나는 581번에 소속돼 있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란 말이지, 그치? 여기에 등교 버스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사회 집단 아닙니다. 소속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지속적 상호작용.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야구 좋아해요? 네. 쌤은 야구 진짜 좋아해서 통영 사회인 야구 가입 뛰고 있는데 쌤 팀 이름이 통영 샤크스예요. 샤크스의 1번 타자 따기상어 김병찬인데 작품이다. 쌤 거의 대표 선수인데 팀은 또 롯데를 좋아하거든요. 그 롯데 야구장에 모인 야구장 관객들, 관중들은 사회 집단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지속적인. 맞아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지기 때문에 걔들도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경기장의 관중들, 이 사람들도 아니겠죠. 근데 이런 사람 봐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서포터즈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서포터즈가 뭐냐면 그 팀이 너무 좋아서 맨날 만나서 같이 응원하고 카페에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야. 동호회죠. 보면 이런 서포터즈는 사회 집단이 될까 안 될까? 네.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사회 집단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사회 집단인지 아닌지를 고르는 게 첫 번째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허투루 묻지 말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지만 사회 집단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사회 집단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5가지로 구분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이 어떤 게 있냐면 1차 집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2차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집단 두 개로 좀 나눠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기준이 뭐냐면 나누는 기준, 얘들은 접촉 방식에 따라 나눕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 이 접촉 방식이 조금 1차적인지 아니면 2차적인지라는 건데 정리해보자면 1차 집단은 접촉하는 방식이 굉장히 직접적이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1차 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6반아, 너희 생각에 직접 접촉이라고 하면 어떤 접촉일 것 같아? 얼굴을 마주보고 좋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 대면적인 만남이다 라고도 하고 살결을 마주대고 막 부비부비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관계가 좀 어떻다? 가깝고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전인격적인 접촉이다라고도 불러. 전인격적인 접촉이다. 전인격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한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한다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을 친근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괜찮죠? 반대로 2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접촉이 조금 간접적입니다. 간접 접촉이 일어나는 집단을 2차 집단이라 불러요. 간접 접촉이니까 막 직접적으로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수단적인 접촉인가요? 수단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집단입니다. 수단적이니까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인간 관계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수단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좀 정리해볼게, 좀 더. 얘는 인간 관계 자체가 목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가족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 너무 좋아서, 가족의 어떤 친밀한 만남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1차 집단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2차 집단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 회사, 학교 이런 게 있거든요. 선생님 학교는 왜 2차 집단이에요? 우리 너무 친한데. 학교에서 너희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을 생각해보세요. 쌤들끼리 다 친할까? 이발금 쌤이랑 쌤이랑 친할까요? 친해요. 이렇게 긴장하지 마. 친해. 친하고 교장 쌤이랑 쌤이랑 친할까? 아니. 안 친하거든요. 그지? 얼굴도 별로 안 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약간 수단적이라는 거지. 이런 걸 2차 집단이라고 불러요. 한 개만 더 적으면 1차 집단은 뭔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혼내느냐라고 하면 비공식적인 통제 방법들을 주로 씁니다. 비공식적 통제. 이게 어떤 거냐면 좀 도덕적으로 혼낸다든지 윤리적으로 나무라는 거야. 잔소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해본 적 다 있죠? 있나요? 쌤도 있는데 쌤은 어릴 때 어떤 거짓말 주로 했냐면 엄마가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가시면 그 밥을 너무 먹기 싫은 거야. 이상하게 어릴 때 그 소중함 모르고. 근데 엄마가 밥 안 먹으면 와서 혼내는 거야. 왜 밥 안 먹었어? 으이그 하면서 막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밥을 버렸어. 엄마 몰래. 밖에 막 베란다 던지고, 문배쪽 베란다 던지고, 막 고양이 밥 주고, 막 먹은 척하고 먹었어 했는데 그대로 있고 막 했는데 엄마가 내가 거짓말한 걸 알았다고 해서 경찰아 너 거짓말했어? 너 형법 제14조로 처벌한다 라는 어머님들은 없을 거란 말이지. 어떻게 혼내요 어머님들이? 그러면 안 돼. 잔소리 하거나 회초리 때리시거나 엉덩이 팡팡팡 때리면서 한단 말이지. 이런 걸 비공식적인 통제라 불러요. 그만큼 관계가 친밀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2차 집단은 조금 공식적인 통제 방법들을 씁니다. 공식적 통제. 그러니까 이런 법이라든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혼낸다라는 거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쌤이 오늘 학교에 교직원 회의에 늦었다. 교장쌤 불러. 경찰아 와봐라. 늦었어. 엉덩이 반복 때리면서. 하진 않거든. 규칙에 따라 처벌하든지 막 징계를 내리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런 걸 2차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회사 여기 있습니다. 일단 뜻인데 우리 6반은 잘하니까 쌤이 한 개만 더 얘기해 줄게요. 이런 1차 집단을 다른 말로 원초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집단이라고 해서 원초 집단이라고도 불러.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뭐가 있을까 얘들아? 밥 먹는 거. 자는 거. 생리적인 욕구.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는데 생리적 욕구 위에 뭐가 있냐면 관계적인 욕구가 있대요. 사람들이 어릴 때 애정을 못 받으면 이 욕구 충족이 안 돼서 일탈을 저지르는 거야. 또 주변 친구들 중에서 막 성격이 좀 안 좋거나 일탈을 저지르거나 하면 이런 1차 집단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습득을 못한 거지. 이렇게 범죄를 설명할 때에도 쓸 수 있는 게 1차 집단, 2차 집단이 됩니다. 이런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데 공동사회라는 게 있고요. 오빠나
이익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표로 나눠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냐면 결합의지라는 것에 따라서 나눕니다. 결합의지. 결합의지. 퇴니스라는 학자가 만들었고요. 공동사회는 이 결합의지, 개인이 결합의지를 가지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입되게 되는 집단을 공동사회라 불렀습니다. 이걸 본질의지라 부르고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지는 의지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집단을 공동사회라 부릅니다. 6번아, 너희 생각에 태어날 때부터 가입되는 집단 뭐 있을까? 본질적으로? 가족. 좋아요. 가족. 내지는 친척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집단을 공동사회라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입되는 집단. 반면에 이익사회는요, 개인이 선택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가입하는 집단,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집단을 이익사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동사회를 제외한 모든 집단은 다 이익사회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가입된 집단,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집단인지에 따라 나누는 건데, 이제 이 네 가지를 좀 엮어가지고 쌤이 시험 문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쌤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한번 보세요. 모든 공동사회는 1차 집단이다. 6번아,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모든 공동사회는 1차 집단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공동사회 예시를 한번 떠올려보시고 1차 집단의 예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맞는 말일까? 이거는 맞는 말이래요. 모든 공동사회는 1차 집단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1차 집단은 공동사회일까? 모든 1차 집단은 공동사회이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예시를 한번 보세요. 동호회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호회, 즉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몇 차 집단일까요? 2차. 얘들 목적이 뭐야? 친밀한 만남의 목적이야? 어떤 수단적인 만남 목적이야? 동호회가? 친밀한 만남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업무 처리하는 데입니까 여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어떤 인간관계가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몇 차 집단이에요? 1차 집단이겠죠. 얘는 1차 집단인데 공동사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동아리로 가입된 사람 있을까? 그런 사람 없겠죠. 얘는 무슨 사회라 불러? 이익사회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말은 성립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되겠지? 한 개만 더 할게. 모든 이익사회는 2차 집단이다. 이건 맞는 말일까? 모든 이익사회는 2차 집단이다. 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 아까 이익사회라고 했죠? 그치? 선택적으로 가입한 집단. 근데 얘 몇 차 집단이었어? 1차 집단이란 말이에요. 얘도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모든 2차 집단은 이익사회이다. 이건 또 맞는 말이래. 맞는 말이고. 그래서 쌤이 시험 문제 낼 때 지문에 요 네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내겠죠? 모든 공동사회는 2차 집단이다 하고 내놓고 틀린 거 고른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잘 봐주세요. 그럼 정리 다 했고 지울게요, 얘들아. 네. 지운다. 자, 너희는 학교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집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집에요. 집에 있는 게 좋지. 쌤들도 너희 없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좀 그렇다. 나는 또 그래도 애들 오고 얼굴 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반종이라 가지고 영상 찍을 때는 나 혼자 막 붙이고 장구치고 막 해야 되는데 얼굴 보고 반응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 이런 눈빛들을 원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내 집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외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로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이 내 집단이라는 것과 외집단이라는 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구분 기준은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만약에 이 개인이 소속감을 느낀다면 내 집단이고 소속감 느끼지 않는다면 외 집단이라고 불러요. 정리해볼게. 내 집단은 내가 이 집단에 소속도 되어 있고 소속감도 느낄 때 너무 좋아 이 집단 자체가. 그럴 때 그 집단을 내 집단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내가 소속도 안 돼 있고 소속감도 못 느껴 오히려 막 적대감을 느껴 그런 집단을 외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나요? 여기는 한 개만 더 적어볼게. 이 내집단이라고 하는 것 혹은 외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집단은 주관적이다. 느낌표 딱까지 적어주세요. 내집단과 외집단은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시험 문제 내겠죠? 내집단, 외집단은 고정적이다. 틀린 거 고른 것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우리 3학년 6반이랑 옆에 3학년 7반이랑 축구 시합을 붙어요. 그럼 여러분의 내집단은 어디입니까? 3학년 6반이라고 하는 우리 반이란 말이에요. 우리 반.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우리 동원고등학교랑 통영고등학교랑 축구시합 붙었어. 우리의 내집단 어디예요? 동원고등학교 된단 말이지.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나의 집단, 내 집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 다음 요거 이제 좀 심화된 건데 내 집단, 외 집단을 쫙 묶어가지고 좀 빼주세요. 빼가지고 이 두 가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한개 얘기해볼까? 긍정적 측면. 만약에 얘들아 우리 내 집단이 있고 우리 외부에 적이 있어. 외 집단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 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집단끼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을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집단의 결속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장점입니다. 집단 내부의 어떤 결속력이 높아지는 거.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임진왜란 있잖아. 그런 임진왜란도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임진왜란 몇 년도 일어난지 압니까? 임진왜란 몇 년도? 1592 잘했어요. 누가 맞췄어? 이거 알아야 과외 알 수 있어. 쌤이 예전에 한번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딴 얘기인데요. 쌤이 대학교 때 과외를 했어. 그래서 일단 영수 과외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거든. 사회쌤인데 과외 하는데 한 달 일주일에 2번 가서 한 달에 얼마 받으면 기본 급일 것 같아. 너희 생각에? 정해져 있어. 과외하는 우리 집단에는. 응? 시간. 아니 이제 한 달에 우리끼리는 딱 정해져 있었어. 액수가 부산에서는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거든. 사범대 나온 사람들 이게 정해져 있었어. 30만 원.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 친구 아줌마가 자기 딸 초등학교 4학년이야. 과외 달라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일주일에 3번 전과복을 다 봐달래. 전과복 어떻게 돼? 다 봐. 근데 봐달래. 근데 집이 되게 잘 살았어. 센텀시티에 완전 최고급 아파트 최고층에 카드 찍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 해달래. 너희 할래 안 할래? 해요. 해야죠.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의 수업 계속 설명했지. 어머니 저는 쥐뿔도 모르면서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다 알고 있고 이빨을 까야 돼 하면서 정말 잘 챙겨드릴 수 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근데 내가 아는 아줌마거든. 사실 안 나죠. 동네 아줌마여가지고 그래 영찬아 얼마 줬고 라는데 얼마 줬고 너희 얼마 달라고 할래요? 100. 그러니까 내가 백지잖아. 완전 백지슈퍼잖아. 내가 정대로 주는 거야. 얼마 달라 할래? 50. 나는 30만 받고 있었는데 50! 처음에 막 고민 300이야. 초등 4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얼마 달라 하지? 100만 원 달라 할까? 집이 너무 좋은 거야. 막 대리석이고 그래서 좀 쫄아가지고 45만 원 주세요 이렇게 했어. 너무 작게 올랐지. 너무 후회되는 거야. 45만 원 부르자마자 그래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45만 원 받으면서 부유했어요. 너무 부유했고 이때 대학생활 당시에 부유했고 수업을 하는데 너무 쉬워서 수업 내용도 초등학교 4학년이 얘들아. 뭐 배우냐면 외떡잎 식물이랑 쌍떡잎 식물의 차이가.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설명, 과학 시간처럼 막 그려서 설명하는, 고진부단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불러. 쌍떡잎 식물은 머리 외떡잎 노래 같이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그거에 한 달에 다시 5만 원 받았어요. 받다가 내가 너무 날로 먹었나 봐. 근데 그 이름 유진이었는데 아직도 유진이 기억나. 그래서 유진이었는데 한 달에 이제 날 좀 테스트해 보려는가 봐 애가.
그런 거 알죠? 과외 있으면 약간 테스트 하라는 거. 애가 학교에서 임진왜란을 배웠나 봐요.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임진왜란 몇 년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여서 알고 있죠? 1992년. 오 말하는 거야. 영악하게 애가 쌤 그러면요 임진왜란 한 몇 년 동안 전쟁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거 아는 사람? 몰랐거든?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내가 그 전에 책을 뭘 읽었냐면 영국의 100년 전쟁 책을 읽은 거야. 전쟁은 한 100년씩 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한 100년 정도 했을걸? 애가 아닌데 우리 담임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는 거야. 수업도 잘 안 듣고 그때부터 영악해가지고 다음 달에 잘렸거든 바로. 잘리면 했던 말이 걔가 자기가 외국으로 유학을 간대. 초등학생 학년이. 그래서 잘가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케이크도 사주고 했어. 일주일 뒤에 떡볶이 먹고 있더라고 학교 앞에서. 거짓말 친 거죠 쌤한테. 그러면서 잘 안 가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썰이 있는데 그 임진왜란 왜 이렇게 했냐면 임진왜란을 일으킨